자, 그다음 네 번째 혼합주택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영어 한번 잠깐 보죠. 지금 나와 있는 질문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대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뭐라 이거를 혼합주택단지라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요건 뭐 여러분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혼합주택단지 뭐 보셨을 경우도 있고 뭐 거주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혼합주택단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면 1동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1동부터 해서 10동, 1동부터 10동인데 각 동별의 세대수가 몇 세? 각 동별의 세대가 100세대, 100세대인 뭐 예를 들어서 1세대에서 1000세대짜리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는데 앞에 이제 뭐가 들어갔습니까? 혼합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서로 성격이 일단 단지가 섞여 있다는 의미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동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1동부터 해서 4동까지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서 4개 동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몇 동부터 6동, 5동이 되겠네요. 5동부터 해서 그럼 여기는 5동부터 해서 나머지 동은 무슨 주택으로 분양주택으로 해서 이와 같은 형태, 그래서 이 하나의 주택 단지에 임대주택과 이 성격 서로 다른 단지가 하나의 단지를 구성한 이거를 혼합주택 단지를 용어상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에서 차후에 이 혼합주택 여러 가지 뭐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뭐 주택이 뭐 1000세대 모두가 다 임대주택으로 또는 분양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갈등 소지가 많은데 성격이 서로 다른 단지가 하나의 단지를 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법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혼합주택단지 용어는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용어 뭐 좀 설명을 미리 더 드리는 부분들이니 혼합주택단지 하나 확인해 두시고 질문. 자, 입주자는 지금 나와 있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사용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임차인은 제외합니다. 입주자 등이란 누가 포함됐다? 사용자가 포함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그리고 8번 입주자 대표인은 누구를 말하냐? 공동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뭐라?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9번 관리규약입니다. 공동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뭐라? 관리규약이라는 용어상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 관리조치를 한번 체크 한번 해두시고 보죠. 공동체 관리하는 자료가 말씀드렸고 공동체 무슨 부분을 관리하더라? 공용 부분 관리한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그러면 관리조치의 범주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1번에 자치관리기구 대표적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도 뭘로 분류합니까? 관리주체로 분류합니다. 부분들은 자, 관리조치의 범위에 있는 관리조치 범위 잠깐 보자. 자, 그럼 이 1000세대인 뭐 별도로 가볼까요? DS. 자, 예를 들어서 500세대인 하나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이 500세대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 일단 이 관리 방식을 잠깐 갔을 때 500세대인 공동주택 관리하는 방식 여러분이 통상 알고 계시는 이 주택가 입주자 등이 스스로 하는 관리를 무슨 관리를 합니까? 입주자 스스로 하는 관리를 자치관리죠. 또 그 관리를 위탁을 주어서 하는 관리 그걸 무슨 관리? 위탁 관리를 하죠. 그래서 만약 이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더라? 만약 스스로한 자치 관리 방식만 이 관리 방식이 이 공동택 관리 500세대 공동택의 관리 방식이 자치 관리 방식이라면 누가 그 공동택의 관리주체가 됩니까? 그때는 관리자 누가 다른가? 만약 이 관리 방식이 자치 관리 방식인 공동택일 때는 이때 관리자 누가 공동택의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그 관리자 되는 거지. 입주자 대표는 관리주체가 아니죠. 좀 전에 입주자 대표는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자치의결 즉 의결기구 성격을 띠는 기구지 이 공동을 관리하는 기구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그중에 1번에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는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을 그 주체 범죄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2번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사업주체라는 사람 누굽니까? 이 500세 공동택을 건설하고 공급도 하지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이 되면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때 누구도. 그래서 여기는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도 관리주체 범주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3번. 주택관리업자라는 건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일까요?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인 경우 누가 관리주체입니까? 이때는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500세대 이 주택이 무슨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이면 누가 관리주체가 될까요? 임대사업자가. 해서 4번하고 5번. 자, 법에 따른 주택 임대관리업자. 그래서 양가로 시설물 유지 관리,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정한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있죠. 민간 임대도 이제 보시면 여기를 관리를 맡겨 하는데 그때 관리를 주택 임대관리업자 양가로 해당되는 업무로 한정해서 주택 임대관리업자에서 관리를 맡겼다고 한다면 누구도 관련법에 따른 주택 임대관리업자도 뭐로 분류하겠다? 관리주를 분류하겠다. 그래서 관리 총 주체는 지금 몇 가지 주체를 정하고 있더라? 5가지 주체를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5가지 관리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나와 있고요. 주택관리에서 보는 어떤 증서 합격자, 즉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증서 받으시려면. 그리고 4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즉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란 어떤 경로 통해 받습니까? 합격 증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격 증서 플러스 실무 경력이 있으면 그때는 자격이 뭘로 바뀌더라? 보에서 사로 바뀌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문항은 13번. 그리고 주택관리업은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도자 등으로부터 어느 규모입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 그럼 최소 주택관리업이라는 건 공동택을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최소 어느 규모입니까? 최소 의무 관리 등 공동택 관리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뭐랍니까? 여기를 주택관리업이라. 밑에 있는 주택관리업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어느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을 관리하려면 최소 이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뭐 하라까지 지금 하게 됐습니까? 등록. 법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죠. 그 자를 누구라? 주택관리업자라고 해서 14, 15 주택관리업,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하나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6번에 가보니까 장기소송 계획이 있죠. 제 지문에 장기소송 계획은 뭘 말합니까?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무슨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을 뭐라 이거를 장기 수선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네요.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무슨 시설에 되어 있어요? 주요 시설이죠. 주요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더라? 주요 시설에 대해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기성 계획만 잠깐 한번 가보죠. 장기성 계획입니다. 자, 하나의 단지를 전유하고 공용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유는 관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분들. 그러면 이때 장기성 계획은 무슨 부분에 대해서 전유가 아닌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공용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하나 말씀드렸던가요? 전유 부분을 제외한 그 외 시설을 모두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걸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획의 수립 대상 부분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건 맞죠. 근데 여기는 그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을 정해놨다는 겁니까? 주요 시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이 무슨 시설에 대해서 주요 시설에 대한 뭡니까? 보수 교체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용 부분이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이 장기된 공용 부분을 중요한 것만 그 공용 부분이 무슨 시설을 정해놨다? 주요 시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
424페이지만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여기를 펴볼까요? 424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지금 상단에 가보면 이번에 장기전개 수립 기준이 있죠. 가보니까 일단 양가로 1번에 건물 외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 외부가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거 맞는데 그 건물 외부 중에 지금 가나다라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 외부 중에 주요 시설로 분리된 세부적인 공사 정비를 정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1번에 건물 외부에서부터 2번에 건물 내부 중에서 우측에 3번은 각종의 설비에 관련된 전기, 소화, 승강기, 진행 홈 네트워크 설비 중에 그리고 한 장을 넘겼을 때 4번, 5번은 난방에서부터 5번, 6번에 지금 급소부터 해서 난방 급탕 설비 중에 주요 시설의 범주를 정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427페이지에 가면 6번째 마지막에 되는 5개 부대 복리 시설 중에서도 뭐 하더라? 시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을 무슨 시설로 분류했다? 주요 시설. 그러면 쭉 보신 대로 주요 시설은 공용 부분 모두가 방금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몇 번에는 몇 번, 1번부터 몇 번까지를 6번까지 해당되는 시설 이 법상 뭘로 정한다? 이거를 주요 시설로 정해놨다. 이 시설, 이 대상 시설에 수립하는 계획을 이걸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라 그래서 용어상 의미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다시 페이지를 원위치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기셔서 36페이지 이제 16번에 장기성 계획 나와 있고요. 우선 임대주택 관련해서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그 임대주택은 두 가지 법에 따른 민간임대택과 공공임대택을 포함하는 개념에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요.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사업자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19번 임차인 대표회의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 임차인 대표회의는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뭡니까? 임차인 대표회의죠. 여러분이 좀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말씀드렸네요. 그 분양주택의 성격 유사한 두 가지 주택의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 똑같진 않지만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택의 어떤 기구가 그 기구를 볼 수 있다? 임차인 대표회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19번 임차인 대표회의까지 이제서 용어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관련해서 주택법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용어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면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법상 용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셨을 때 1번. 자, 민간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이 법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할까? 1번에 가봤더니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일단 세 번째 줄 가보죠.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나 보니까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 임대주택 종류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정리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1번에 첫 번째로 양가로 있죠. 양가로 가보니까 양가로 토지를 임차에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는 것은 준주택과 그리고 지금 대통령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도 뭐 하겠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뭐 하겠다? 분류가 된다는 그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지문은 지금 양가로 1번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준주택입니다. 그러면 준주택도 뭘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주택이면 무조건 다 분류합니까? 아니요. 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되게 요건을 갖춘 이 경우만 한해서 뭐 하겠다? 준주택으로 뭐 하겠다? 분류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 이래서 오피스텔 등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준주택의 종류 잠깐 한 장을 넘겨 39페이지만 좀 잠깐 가볼까요? 페이지 39페이지 잠깐만 갔다 올게요. 부분들은 좀 전에 준주택은 용어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관련 준주택에 관련해서
39페이지 1번의 양가로 3번은 주택의 건축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번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총 몇 가지 준주택의 종류가 있습니까? 4가지 있죠. 그 4가지 준주택 중에서 뭐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더라.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죠.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 4가지 준주택 종류 하나 확인했었고 지문에 자 37페이지 다시 그 동그라미 1번에 준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도 분류합니까? 이것도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피스텔도 분류가 됩니까? 네. 그러면 오피스텔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되려면 요건은 A번이 세대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가 됩니까? 12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상하 수도 시설에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기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갖춘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준주택의 종류 중에서 준주택 중에 지금 지금 봤던 동그라미 교재 문항본을 그대로 갔을 때 기역 또는 니은의 요건을 갖춘 기숙사나 오피스텔이 뭐 하겠다. 여기도 뭘로 분류합니까?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들 부분들에서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 특히 여기 오피스텔로 분류 요건에 관한 것도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됩니까? 120제곱미터 이하 있죠. 그 면적 규모 좀 체크하셔서 하나 봐두시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준주택 관련 지금 하나 이 준주택 중에 이 2가지 기역에 해당되면 분류하겠다 하나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동그라미 2번에 자 이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라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무슨 주택도 다가구 주택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도 뭐 하겠다. 다가구 주택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건을 가봤던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요걸 무슨 주택? 요것도 무슨 주택 분류해서 이거를 민간 임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이 그중에 민간 임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2가지 건설과 매입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또 2가지는 지금 보신 대로 준주택 중에서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이 2가지 주택도 뭐 하겠다. 이 2가지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나 확인해 주시면서 한 장을 넘겨가 봅니다. 자, 그다음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란 해서 1과 2에 따른 주택을 무슨 주택? 민간 건설 임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3번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그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 임대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 민간 임대주택이라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그래서 교재 문항상에 양가로 4번에 무슨 주택인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그리고 5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주택 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자, 그 지문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일단 먼저 4번에 나와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 해서 자,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해서 여기서 말한 민간 임대주택의 규모는 몇 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1부터 5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무슨 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취득하여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임대하는 민간주택을 이거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은 뭘 제한을 받습니까? 그 5가지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민간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지요. 그렇게 이제 해서 4번에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임대 기간이 몇 년인가요? 10년. 4번에 연수 하나 체크하시고 5번. 자,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해서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양가로 아파트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뭐더라? 제외한다고 했는데 양가로 뭐라고 했어요? 무슨 주택은 제외합니까?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그 아파트 관련한 것에서 5번 봐두십니다. 그러면 5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지원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받는다고 그랬죠. 5번은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은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규정을 따로 여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일단 그걸 하나 먼저 구분하시고, 자, 그게 구분되셨다고 한다면 지금 보신 대로 2가지 4번 또는 5번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임대주택을 줬을 때 만약 여러분에게 뭘 물어봤다. 4, 5번 중에 둘 중 어느 주택을 여러분에게 줬을 때 기간은 임대 기간은 4번 또는 5번을 줬을 때 임대 기간의 연수를 물어보면 여기는 몇 년이 나와야 됩니까? 10년. 요거는 꼭 숫자 간단히 좀 확인해 놓으세요. 부분들에서 4번, 5번 중에 어느 주택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줬을 때 여러분이 임대기한 연수 요거 꼭 좀 주의해 두셔서 10년이라는 연수 4번 하나 봐두시고요. 6번 임대사업자라는 용어만 잠깐 보죠. 이제 그 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를 누구라? 임대사업자라.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 잠깐 확인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용어는 지금 봤던 전적인 부분 3가지. 지금 보신 대로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 그리고 3번째로 방금 확인했던 이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이 3가지 관련 부분이다. 그래서 용어는 그 관련법에 따른 01번 하나 정리해 주시고, 우측에 주택의 분류 있죠. 주택은 크게 우측에 우측 보도단에 가보면 주택하는 분류 여러분들하고 주택법상하고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 있죠. 요거는 좀 같이 확인하시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주택법상의 종류 있습니다. 주택법상의 종류 지문에 1번이 단독주택은 그 종류가 좀 그 정의에 따라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분류 정도. 단독주택은 그와 같은 주택을 말하는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이랑 그와 같은 주택을 말하면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을 말한다고 됐죠. 부분들은. 그리고 준주택은 좀 전에 살펴봤네요. 그와 같은 주택을 말하면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기숙사부터 해서 오피스텔까지 총 몇 가지를 4가지를 해서 준주택은 아까 용어 정의할 때 용어 좀 한번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준주택은 2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뭐를? 용어에 관한 정의에 따른 용어 쓰기. 준주택 꼭 기억하시지만 준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가로 3번에 나온 1번의 기숙사부터 해서 오피스텔까지 해서 준주택의 종류는 여러분 꼭 기숙사부터 다 오피스텔까지 해서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게 부분들 체크하셔서 준주택은 그 종류 지금 나와 1번부터 4번에 4가지 중 혹시 어느 지문을 여러분 여쭤봐도 쓰실 수 있게끔 준주택의 분류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게 부분들 그렇게 정리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지금 뭐가 나와요? 양가로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용어상 한번 정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다시 한번 보죠. 아까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확인했을 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아래 1과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뭐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용어는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문에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확인했고요. 지금 보니까 문항 1번 한번 잠깐 볼까? 1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유형은 지금 두 가지가 되는데 1번에 가봤더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1번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2번. 자,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의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유형은 크게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그걸 일단 1번, 2번 확인했으니까 그럼 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한 거냐면 1번하고 2번.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여기서 말한 양거리 일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이 세대구분형 공동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이 된 경우도 있지만 2번에 따라 이와 같이 행위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 1번에 보시면 1번은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을 신축입니다. 신축이란 공동주택을 처음 지은 걸 말하죠. 말해요. 자, 그럼 1번은 뭘 말하냐면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이 된 경우랑은 뭔 말이냐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 사용검사를 맡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짓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뭐가 있다고 같이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두 번째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설치됐다는 두 번째 경우는 뭘 말하냐면 애초에 건물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된가요? 세대구분형 공동택이 아니었어요. 애초는 아니었던 이 공동택이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어떻게 돼요? 세대구분형 공동택으로 뭐예요? 세대구분형 공동택으로 이와 같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더라.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 두 번째 경우는 애초에 신축 당시는 아니어도 공동택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세대구분형 공동택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요. 그러면 자, 신축을 1번의 경우든 2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이 뭐 하더라?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할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기억.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세대를 따로 지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뭘 설치합니까?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세대를 구분해 사용하라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세대를 통합해 쓸 수 있다. 그럼 통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여기를 이렇게 구획을 했는데 나눠 쓸 수 있다. 근데 경우에 이걸 세대를 통합해야 돼요. 그럼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대 간의 경계를 주었던 여기 중간 시설 또는 구조물을 없애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여기를 구획을 해오면 어떻게 돼요? 설치는 가냐면 차후에 철거가 안 되죠. 그럴 경우가 발생할 때 뭐 하자? 여기다 이걸 뭘 하자는 겁니까? 연결문. 여러분이 연결문은 뭐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어떤 회식 장소가 어떻게 공간이 좀 좁으면 어떻게 중간 연결문을 열죠. 열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거가 연결문을 하던가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량구조의 경계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경량구조 경계벽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 봤을 때 석고보드 있죠. 석고보드 또는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판넬 있죠. 그거는 충격을 주면 석고보드나 이 샌드위치 판넬은 쉽게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일단 경우에 따라 이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거 연결문이나 경계벽 등으로 이거를 구획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 충족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디귿.
자, 세대 구는 공동택의 세대수에 해당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 얼마 넘어가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건설되는 공동 이 세대에서 전 세대를 이런 형태로 공급한다? 그건 안 된다. 그중 일부만 가능한데 일부만 가능하다는 규정 얼마를 두고 있더라? 3분의 1을 이와 같은 형태가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뒤에 이야기가 있다 없다? 아무 이야기 없죠. 없다는 건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이유 없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넘겨가 보니까 디귿. 자, 세대 수도 제한을 둬놨지만 리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적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적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주거적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면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넘어가 안 됩니까? 3분의 1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일단 그러면 지금 기역에서 리을에 관한 것 중에 지금 보신 대로 디귿이 신축이 되는 경우 갖출 네 가지 요건 중에 세대수 얼마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을 면적 얼마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축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건설업체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경우라면 세대수라든가 주거적 면적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되죠.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있다면 넘어갈 수 있겠죠. 아무 단서가 없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뭐 하세요? 건설에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부분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사용검사하고 입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죠. 자, 이때 갖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가봤더니 2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기억. 여기도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한 총 몇 세대 이하가 됩니까? 그 세대수 몇 세대? 2세대 이하가 됩니다라고 이제 해서 기억 나와 있고요. 여기도 각각 개소마다 뭐뭐를 집어넣습니까?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은 뭐합니까? 설치할 것이죠. 설치할 것에서 문항 지금 니은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보면 지문 중에 좀 전에 여기 디귿하고 니을 전체 세대수는 전축 면적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갖출 요건 중에 문항 디귿 잠깐 가볼까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대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대 전체 세대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넘어가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잠깐 거기까지만 잠깐 보시고요. 이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 이 후에 설치되는 경우에 전체 세대수 얼마 넘어가면 안 돼요? 10분의 1. 그리고 그 해당 동에 또 얼마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디귿번은 좀 보니까 넘지 않을 것. 근데 단서가 있다 없다? 여기는 지금 가보니까 뭐를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단서를 정해놨네. 그걸 가봤더니 뭐라고 되냐 확인해 보니까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에 해당 주택단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모호할 수도 있다. 세대수 기준을 단서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기준을 모호할 수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을 수도 있다죠. 있다. 그러면 얼마? 전체 세대 10분의 1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해당 등이 얼마? 3분의 1을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봤던 대로 건설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건설이 되는 경우는 3분의 1 넘어가면 된다. 세대에서 면적을 절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요. 이야기가 단서부터. 근데 어디는 설치가 되는 건 이와 같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줬지만 단서 요건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 각각의 네 가지 요건 중 일단은 지금 건설이 되는 경우, 설치되는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이 전체 세대수 관련한 부분하고 면적 관련 이 규정 꼭 요 수치 좀 기억하세요. 부분들은 두 가지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 단서를 주었을 가능하다는 그 부분들은 넘을 수 있다는 규정에서
문항 지급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지문 중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보니까 이걸 이하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표현은 지금 표현도 여러분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표현을 혹시 어떻게 지문을 주더라도 지금 줄임말로 뭘로 표현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그거를 줄임 표현 이전에 뭘로 주더라도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주어도 뭐더라? 의미는 같다고 여러분들이 방금 표현은 길게 지문을 주거나 또는 짧게 주거나 표현은 같다 틀리다 같다는 것만 구분하세요.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뒤에 또 나오는 표현들 일단 먼저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짧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짧은 표현이 길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구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자, 구조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 이제 그래서 기역에서 리을에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3번에 3번은 지금 지문에 자 1과 2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1과 2에 따라 1에 따라 건설되거나 2에 따라 설치되는 1 또는 2에 따라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설 또는 설치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주고서 3번을 가보니까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 공동택 세대에서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수에 관계없이 세대는 몇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까? 하나의 세대. 이때는 등에 따라 세대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무슨 설명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그 보대상을 뭐가 있냐면 자, 관리사무소 등이란 건 관리사무소와 지금 휴게시설이 있죠. 그걸 설치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등이라는 건 관리사무소와 플러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돼. 법에 따라서. 그러면 관리사무소 등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 설치는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를 해서 법에 따른 일정 면적 이상을 사업주체가 확보를 하게 돼서 법에 따라 최소 세대수가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건설 공급할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최소 세대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체 사업자가 건설 공급한다면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일정 산정된 이 면적 이상을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확보된 면적에 뭘 설치합니까? 관리사무소와 휴게소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된 경우가 있죠. 그럼 결국 이때 이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뭐에 따라 결정을 합니까? 단지의 공급되는 공동택 뭐에 따라? 공동택의 사업자 건설공급 세대수가 있어요. 세대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면적이 달라진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되는 경우는 설치된 경우든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전후의 세대가 몇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2세대요. 그럼 실제 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수는 이때 이 면적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수는 2세대가 거주하는 건 맞지만 세대수는 2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거주는 2세대가 살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관리 규정 정할 세대는 몇 세대만 보겠다? 한 세대로만 계산을 해서 면적 산출의 기준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설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설치된 경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할 때는 뭐하더라? 세대수는 몇 세대? 2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뭐를 또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민 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 자, 주민공동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여기도 이 설치하고자 할 때 여기도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
이때 여기도 세대수는 관리사무소 세대수 50세대 이상이면 법에도 면적 확보해야 되듯이 주민 공동체 세대수가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이면 법에 따라 면적을 확보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때도 면적은 뭐에 따라 면적이 확보가 됩니까? 세대수. 이 경우 세대 몇 세대로 보게? 두 세가 아닌 몇 세대? 한 세대로 보겠다라고 이제 해서 질문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분 공동체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유형은 두 가지 설명 말씀드렸으니까 제외하고요. 여러분 세대분 공동 총 몇 가지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용어에 관한 정의, 용어 정의 있죠. 확인하는 부분들. 용어 정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유형. 유형은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 두 가지.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세대수 산정.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 산정은 지금 저 보니까 세대 산정은 방금 두 가지 경우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두 세대 때면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게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수 몇 세대로 한 세대만 보게 하나의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대는 용어에 관한 정의 구분소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유형은 몇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산정은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만 정리하시면 혹 세대 공동체 꼭 구분할 수 있는 것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좀 쉬었다.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5번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쉬었다 확인하시겠습니다.